아리야, 황운복동 센트럴 자이.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안내 시작. 성북 센트럴 자이 아파트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밤고개로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얼마나 걸리냐?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볼보 C40 리차지입니다. 전기차고요. 그리고 듀얼 모터가 달려있는 컴팩트하고 조그맣고 미니 SUV의 폼팩터를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하고 스포티한 악동 같은 차량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차량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기 차량들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차량을 리뷰를 그동안 두세 번 했는데 왜 또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친구가 업그레이드가 좀 됐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리고 추가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할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인지, 볼보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볼보에서 제대로 된 전기차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40 리차지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408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출력도 좋은데 전기 토크 사실 300Nm에서 400Nm 정도만 돼도 파워가 남아 돌아요. 토크가 남아 도는데 얘는 뭐 훨씬 상회하니까 일단 일상적인 주행 영역 안에서는 타고 넘치다 못해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로백 보고 오시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튀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딱 팡 치고 나가면 4.44초. 발진 가속감이 모든 스포츠 주행 성능의 지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친구가 제로백이 4.5초 언더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나올 EX3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C40 리차지, XC40 리차지가 그 EX30의 전신 같은 모델이 될 텐데, EX30은 그거보다도 더 빠르다 그래요. 3초대의 제로백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볼보가 여태까지 만들어낸 모든 차량들 역사상 가장 빠른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차치하고요. 그건 나중에 EX30 나오면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C40 리차지, C40 리차지 이제 생긴 게 다 똑같아졌어요. 앞에 헤드라이트 달라졌고요. 우와, 되게 좋아졌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그릴은 아니죠, 정확하게 그릴 모양의 생김새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니멀해지고 예뻐졌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C40 리차지고, 뒤쪽에 루프라인, 필러 쪽이 쿠페라인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서 굉장히 스포티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테일램프의 디자인과 특유의 스포일러 뒷모습들이 굉장히 예쁘고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차량은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고, 컴팩트하고 혼자 타고 돌아다니기에도 굉장히 좋고, 3식구, 4식구 정도가 그냥 오롯이 사람만 타고 돌아다니기에는 4명도 충분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차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한 4550mm 정도의 전장을 갖고 있는 짧은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높이는 높아. 그러니까 뭔가 박스카 같은 느낌으로 똥똥하게 디자인이 돼서 사람들도 뭐 적당하게 태울 수 있고, 파워는 남아 돌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차들이 많고 골목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조건에 놓여 있는 차량들에게 운전하기도 좋고, 소유하고 있으면 일단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외관은 워낙 얘기도 많이 드렸고, 이 차량의 뭐 성능이라든 주행 느낌, 뭐 승차감 이런 것들도 다 말씀드렸지만, 잠깐만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차량은 굉장히 포티하면서도 탄력적인 주행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애초에 휠베이스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파워도 세고, 댐퍼의 세팅이나 서스펜션 세팅도 굉장히 단단하게 아주 탄력적으로 조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장거리 챌린지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차량이 100% 충전이 됐을 때 얼마나 갈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제 예전 리뷰를 보시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 C40 리차지의 가장 큰 다른 점, 뭐가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었냐? 일단 첫 번째로 헤드라이트가 완전히 LED인데 정말 밝고 정말 똑똑하고 영민하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MFR 방식의 반사식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갔었거든요. 지금은 각자 구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매트릭스 LED 구조의 헤드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거리 챌린지를 하는데 굉장히 밝았고요, 똑똑했고요, 아주 밝은 시야를 밤에도 보여줘서 밤에 운전하기에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뀐 점이 이제 백미인데 Tmap 2.0이라고 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C40 리차지, XC40 리차지를 구입하고 타고 계신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고, 심지어 무료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무료로 업데이트가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을 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Tmap 2.0이 뭐냐, 이 차량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예전부터 일상적인 언어, 완벽한 자연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언어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아리야, 지금보다 춥게 에어컨 설정해줘.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정도는 못 알아듣는군요. 아리야, 16도로 온도 설정해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6도로 설정할게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리야, 아이브 신곡 틀어줘.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전곡 듣기를 원하시면 플로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해주세요. 누가 내 말투가 질수 없대. 음악 꺼줘. 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이런 음원적인 부분이었는데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발디 브라우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나 요즘은 엣지를 쓰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말씀해주세요. 아니 이거 안 탔어? 저 같이 탔어요. 어땠어요? 스티어링 휠 느낌 너무 좋고요. 핸들링입니다. 아무튼 이런 브라우저 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헤이 볼보를 통해서 서비스 센터 예약이라든지 사고 접수라든지 나의 볼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윌라 앱, 팟빵 앱, 플로 앱, 뭐 이런 것들, 안드로이드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상에서 이 차량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앱을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의 업데이트 형식을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조금 더 오픈소스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테슬라는 사실 독자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테슬라 자체만의 OS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4년부터도 BMW도 안드로이드 시스템, 공통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볼보가 그 어떤 차량들보다 일찍 발빠르게 선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map이랑 T 시스템 있잖아요, 누구 시스템, 얘네들이랑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꽤나 시스템을 잘 만들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Tmap 오토, 뭐 누구 오토, 이 친구들도 워낙 잘 만들었었고 Tmap 2.0이라고 바뀐 부분이 현재로서는 제가 크게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가 와 무엇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막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능을 집어넣고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소구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 소구점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내가 와닿아서 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바뀌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리뷰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라고 얘기하면 쓰기가 훨씬 더 좋아졌고 좀 더 언어를 잘 알아듣는 것 같고 그 알아들은 언어 실행 능력이 조금 더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안정성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구축하고 있는 언어 실행력, 언어 습득 능력 같은 것들이 더더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중에는 더 좋아지겠구나 정도의 포텐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막 뭐가 엄청나게 좋아졌어, 엄청나게 바뀌었어 라는 것을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보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쪽에 보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전에는 전자적 노이즈를 굉장히 세게 냈었어요. 얘네들을 딱 켜면요 예쁘긴 되게 예쁜데 이런 소리가 계속 나서 저는 리뷰하는 차량들 타고 돌아다닐 때 계속 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런 부분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전자적 노이즈가 발생을 했던 앰비언트 라이트를 갖고 있었던 오너들한테도 전부 다 갈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가장 못
못하고 있는 오너 케어적인 부분들을 볼보라는 회사는 이런 부분을 잘한다. 내가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차량 회사가 내가 이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조금 내다보고 돈을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 가치가 꽤나 높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대 기아를 살 때도 이런 것들도 분명히 확인하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어떤 차량들보다 차량의 부품 가격이 싸게 수급이 되고 빠르게 수급이 될 수 있다, AS 센터가 많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 차량을 구입한단 말이죠. 볼보는 예전에 분명히 AS 센터가 좀 창이 난 적이 있었을 정도고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그라진 것 같고, 볼보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나 서비스 센터, 그리고 고객을 케어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인식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체도 지금 보면은 볼보 차량을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겠구나, 이슈가 생겼을 때 오너 케어를 해주는구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인식을 할 정도니까, 오너가 아닌 제가 이렇게 인식을 할 정도니까 나중에는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볼보에서 바뀐 부분이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차량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슝! 우와! 차가 개빨라.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이 아주 좋고요. 브레이크 좋은데, 제가 하나 오늘 되게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 차량이 자동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굳이 ADAS를 켜지 않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엑셀러레이팅을 하지 않는데도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기아 니로 EV, BMW에서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역할이 있었어요. BMW는 이걸 갖다가 완전히 세워주지 않고 장애물이 있으면, 앞차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살짝 그냥 세워주는 정도. 야야, 앞에 차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운전자 조금 신경 써, 이 정도로 살짝 멈춰줘요. 멈춰주기만 하고 완전히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고 계속 엑셀러레이터를 떼고 있거나 브레이크를 떼고 있으면 앞차 꼬라 박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아 니로 EV에서는 어댑티브 회생제동이라 그래가지고 앞차와의 간격 조정을 그냥 해줘요. 그냥 해주는데 그게 볼보만큼 잘하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이 볼보는 제가 지금 엑셀러레이터를 완전히 떼고 있잖아요. 브레이크에도 발을 밟고 있지 않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ADAS를 켜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완전히 차량을 세워줍니다. 다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이게 앞차가 출발하는 거는 출발해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건 ADAS의 기능이잖아요. 앞차를 따라서 간다. 근데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옵션 가보면 자동 켜기, 끄기가 있어요. 켜놓으면은 그냥 원페달 드라이빙이 됩니다. 되는 것 뿐이지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알아서 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끄기를 눌렀을 때는 완전히 그냥 엑셀을 딱 떼면요, 타력 주행을 합니다. 쭉 가요. 근데 앞차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아주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자동을 딱 놔두면 이제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페달 드라이빙만으로 가능해요. 엑셀러레이팅만 해가지고 계속 이 차량을 움직일 수 있고, 조향하고 엑셀러레이팅만 하면 진짜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는데, 그 와중에 앞차와의 간격 조정까지 해주면서 완전히 브레이크까지 멈춰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전의 볼보라고 하는 슬로건대로 안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전방 주시를 잠깐 못했어, 내가 뭐 딴 거 보느라 못했어, 그런다고 해도 앞차를 꼬라박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BMW도 사실 이 어댑티브 회생제동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었는데 차량을 완전히 세워주진 않았거든요. 그나마 니로 EV 그 이후에 나오는 전기 차량들은 이런 어댑티브 회생제동이 됐는데, 지금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오토로 딱 놔두면은 앞차와의 간격 유지도 어느 정도 속도, 한 제가 실제로 체감했을 때 한 7-80km 정도의 속도에서도 엑셀러레이팅을 떼고 그냥 타력 주행을 쫙 하다가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해서 완전히 세워주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가다가 지금 발을 떼고 가고 있는데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자동으로 해준단 말이죠. 이런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원페달 드라이브가 자동으로 돼요.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뭐 센서로 하는지 비전 센싱으로 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안 밟고 있거든요. 근데 우와, 잘 멈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전상에 도움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잘해준다. 그리고 주행 성능 좋고 빠르고 서스펜션의 세팅 좋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좋아요. 이 차량은 진짜 좋아요. 오죽하면 와이프한테 모델 Y 팔고 우리 C40 리차지 은색 살래? 정도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세그먼트인 BMW의 iX1, x드라이브 30, M 스포트 패키지와 이 친구 두 개를 비교한 적도 있고요. 저는 BMW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볼보의 C40 리차지 쪽이 훨씬 더 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분명히 단점이기는 하니까 이 부분 생각하셔서 차량을 구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 친구가 ADAS가 약해요. ADAS가 아무리 뭐 좀 들어서 상향 평준화가 됐느니 다 어떤 차량이든 좋아졌느니 하지만 어쨌거나 그 레벨이 나뉘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뭐 테슬라 가장 상위 레벨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MW, 벤츠, 뭐 현대, 기아 다 비슷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ADAS에서 가장 아쉬운 성능을 내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얘는 아우디보다도 밑에 있어요. 제가 느끼길 때는 실생활 영역, 실주행 영역,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그냥 뭐 쭉 타고 돌아다녔을 때 안정성이 좋으냐?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다른 차량들보다 안정성도 확실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터치 감응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서 터치만 해줘도 차량이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를 체크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토크 감응식이라 가지고 이렇게 차량의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조종감을 계속 자꾸 흔들어야 되니까 피로도가 높아지고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차선 유지도 다른 차량들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고요. 거기다가 자동차선 변경 같은 부가적인 ADAS의 기능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다른 차량들에는 있는, 그것도 볼보에서 다른 차량들에서는 있는 HUD가 XC40 리차지, C40 리차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앞쪽에 계기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없어도 사실 운전은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HUD가 또 있다 없으니까 괜히 아쉬운 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좀 다른 볼보 차량들 혹은 다른 전기 차량들, 특히나 EV9이나 BMW 이런 차량들 워낙에 HUD가 좋잖아요. 테슬라도 없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HUD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으로 이제 나뉘는데, 어쨌든 볼보 C40 리차지는 없다. 그래서 아쉽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다른 볼보 차량, 고급 차량들에는 있는 올레였나? 뭐 아무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있는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어쨌든 이 차량이 6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부분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이 인포테인먼트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갖고 놀만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여기 한 뼘 딱 되는, 제 손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무리 이 안에서 뭔가 지지고 볶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한들 디스플레이 자체가 작으니까, 체급 자체가 작으니까 오는 한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업데이트가 돼서 유튜브가 시청이 가능하다고 한들 보면 세로로 봤을 때 요만해요. 정말 조그매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크기로 화면을 봐야 되고, 거기다가 버티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그래서 나중에 EX30이나 EX90 볼보에서 새로 나오는 전기 차량들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어쨌거나 지금 이 차량으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100% 즐기기에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 어떤 차량들보다 현지화가 잘 되어 있고 음성 인식을 잘하고 인식된 음성을 실행하는 능력은 매우 좋지만, 그것 외에 인포테인먼트적 시스템이나 편의적인 기능은 강점으로 부각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차량은 적당한 수준에서 매우 중간에 점수를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장점이 특출나지도 않지만 좋은 장점들, 중간 장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파워풀한 주행도 아주 좋고요.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이 차량이 달려나가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아주 재미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차가 아주 잘 나가요. 와, 진짜 끝내줍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는데도 휠 베이스가 짧고 이렇게 스포티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좋아요. 아주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차량의 거동성 같은 것들도 좋고,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달려나가고 멈추고 도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은 없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회생제동 시스템과 더불어 가지고 피직 브레이크랑 같이 더불어서 써야지 이 친구는 그나마 좀 브레이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는 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는 조금 밀린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부분 빼고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계속 나오네. 다른 차량들보다 이 친구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악동 같은 느낌이고 차체의 거동성도 너무 좋고 여러가지 차량의 운동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차량이면은 맞지만, 어쨌거나 브레이크가 살짝 아쉽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서 조용하게 운행을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량은 일상적인 도로 주행을 하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는 시끄러운 부분, 노이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지만 이렇게 달려나간다 하면은 시끄럽습니다. 확실히 시끄럽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나요. 보면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심지어 테슬라보다도 시끄러운 하부 노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쉽다. 그래서 운동 성능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고 매우 재미있는 운전 주행 경험을 제공을 하지만 브레이크가 아쉽고 로드 노이즈가 시끄럽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용한 차량은 아니다. 대신에 이 차량 자체가 워낙 스포티하고 워낙 악동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거나 서스펜션이 하체를 지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펀 드라이빙의 영역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미니 SUV 전기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관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제 스타일이라서 더 그게 마음에 들 수 있겠지만, 이건 디자인적인 호불호의 영역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어를 지원을 잘 하고 있고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는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T맵 2.0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볼보의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 또 앞으로 나올 EX30과 EX90에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자동차 영상 리뷰, 전기차 리뷰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